다음 소식입니다. 이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본인은 예상을 했었을까요? 출석 당시의 입장, 그리고 구속 후의 대국민 메시지 대도까지 현장 상황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 처음부터 특검 조사 그리고 재판 과정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또 재판 과정에도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이제 재판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는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설마 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었다. 재판장이 양성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실행에 착수하도록 했다라는 게 오늘 판결문이었습니다. 지금 호송차를 타기 위해서요. 구치소로 향하는 김경수 지사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본인은 도정에 전념할 결과를 예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김재희 변호사님, 징역형 법정 구속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대다수였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들어갈 때 모습도 언론에 비쳤는데 이제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그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침통한 결과를 예상했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오전에 그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동원 씨 그 판결문 중에 보면은 물론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김경수 지사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김경수 지사의 이제 본인의 재판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법정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 결과를 듣고 한동안 굉장히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하죠. 아, 그래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2심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싸우겠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도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한 반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제 2심에서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일당의 어떤 그런 진술, 증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엇갈리는 변은 있는지 혹은 신빙성을 탄핵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고심해서 공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댓글 작업 대가로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라는 부분까지요. 김경수 지사의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끝까지 싸우겠다.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는 게 김경수 지사 입장 아니겠습니까, 김 교수님? 그렇죠. 김경수 지사는 오늘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때 그런 모습들. 그러나 방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김동원 씨에 대한 이 재판 결과에서 사실은 그 일말의 단초들을 보지 않았을까. 저도 아침에 그걸 보고 그런 흐름들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정치 특검의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비서를 했던 이 판사의 그런 경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 부분은 일단 형이 선고된 그런 입장에서 나오는 뭐 비판, 자연적인 반발이라고는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과연 이 받아들였던 논리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업무방해와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의 그 판결의 논리들을 저는 좀 더 꼼꼼하게 좀 짚어보고 아마 이제 항소심까지 연결이 될 텐데요. 판결문을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것들은 구체적인 증거, 대부분이 지금 드루킹 김동원 씨와 관련자들의 그 진술에 의거해서 그런 것들이 이 흐름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라는 추론에 의해서 지금 판결문이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그런 판결의 그런 논리가 구성이 됐다면
일반적인 그런 것들을 아마 김경수 전 이제 지사가 좀 더 받아들였을 텐데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이런 드루킹 측의 진술에 의존해서 이루어진 그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아마 본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계속 옆에서 말씀하시려고 해가지고요. 예. 네, 발언 기회를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할까요? 같아요. 네. 김경수 지사의 선고 이후에 뭐 측근으로 보입니다만 저 대독한 내용을 보니까 참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한 저 판사가 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2번이나 유죄 선고를 했고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다 유죄 선고를 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 갑자기 뭐 적폐 판사가 됐나요? 도대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고 저쪽 편이고 적폐고 몰아가는데 반성의 기미는 전혀 안 보입니다. 다만 지금 뭐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오늘 1심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네. 두 가지로 나눠서 형이 선고가 됐잖아요. 하나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 방해 혐의,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렇게 네. 오사카 총영사를 제의했다라는. 근데 선거법 위반은 원래 항소심이나 대법원이 2개월 내에 선고를 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원칙대로 하면은 앞으로 4개월까지는 그 안에 대법원 확정까지 나야 되는데 만약에 1심형이 유지가 되면 당연히 당선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경남도지사 선거를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 때 네. 다시 재선거를 해서 뽑아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확정이 된다면.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업무 처리 계획 문서가요. 지금 경남지사 측 그리고 도청에 계신 분들 손에 들려졌습니다. 벌써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배 변호사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무 대행이라고 하지만 직무 정지가 되는 건지요? 앞으로 어떻게 거치가 정리가 될까요, 변호사님? 아마 권한대행으로 계속 된다고 하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경남의 도를 운영한다는 거는 뭐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항소심도 6개월 안에 끝나고 대법원도 6개월 안에 끝나면 내년에는 뭐 선고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까지는 아마 대행거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예전에 그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네. 대선 주자로 나오면서 이제 대행 체제로 재선이 치러졌죠. 재보궐선거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고요. 저는 문제의 핵심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과 관련해서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로 2017년 대선 후보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들이 좀 불법적인 행위도 있었고 또 실제로 여론이 아닌데 여론을 만들어갔다는 부분에 네. 있어서 이것이 과연 이제 대통령 후보 혹은 대선에서의 어떤 영향력 그런 것들도 좀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단순한 판결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당시 지난 12월이죠. 민주당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자, 수감된 상황에서의 도지사 즉 유지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짧게 두 분이 어떻게 보세요? 가능합니까? 끝까지 지사직 포기 네. 안 하겠죠. 그리고 대법원 확정이 언제 날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돼서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수감하고 2년을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오는 날도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을 할 것 같아요.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도 2년 수감 생활하고 나올 때 뭐 민주당 국회의원도 우르르 몰려가서 한명숙은 무죄다 외쳤던 장면이 네. 다시 한번 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당혹해하는 표정이 눈에 읽히는데요. 김 교수님, 어떤 안을 내놓을까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당 쪽에서 의견을 모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상당히 당혹스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네.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아마 여러 가지 논의를 할 텐데요. 일단은 김경수 지사의
반응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2심에서 보겠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 체제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들은 어쨌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무죄라든가 그 결백을 주장할 때는 근거가 있다면 이제 믿어주는 쪽의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일단 김경수 지사의 그 반응들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향후 나오는 입장을 오늘 당장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재판의 결과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요. 오늘 원칙적인 그런 입장을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최종 네. 결론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친문의 대표 주자 아니겠습니까?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긴 싸움이 시작됐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